가게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오늘은 좋은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항상 이렇게 어려운 구간인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눈을 감고 무시를 하고 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왔던 적이 많았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네. 오늘 또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더 떨어지고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더 떨어지고 해서 조금 더 마지막엔 정말 충격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충격이 큽니다. 네. 9월달 동안 3분기에 벌어놓았던 거에 상당 부분을 오늘 하루에 굉장히 많이 쏟아내는 그런 장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이 큰데요. 저희도 이렇게 충격을 느낍니다. 소위 말하는 직업적인 투자자들도 힘들어 이러죠. 이럴 때는 제가 드렸던 해결책 방법이 하나 있죠.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삐 노무장 막 계속 그랬어요. 장중에 이런 삐 노무장 이러면서 계속 욕을 했었는데 뭐 사실은 특별한 악재가 눈에 확실하게 띈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역시나 가열차게 달렸던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복귀를 해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용을 많이 최고로 썼다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신용이 이제 좀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신용이 며칠 전부터 줄기 시작하는데 신용이 이제 이 구간에서 저점이 되는 그 시점 대략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 시점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과거의 예를 들어보자면. 그렇죠. 지금 최근 데이터가 22일입니다. 10월 22일인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신용잔고가 16조 8,245억 원이에요. 네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떨어짐에 따라서 신용잔고도 줄고 있고요. 네. 그 9월 달에도 한번 크게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용잔고가 줄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9월 말로 갈수록 이제 낙폭이 커질수록 신용잔고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22일까지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안 보였고요.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계속 계속 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로 아마 증권사별로 전화 영업사원들이 바쁘게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잔고가 부족이 떴습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돌아갈 텐데요. 3월 달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장이었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한 3방 연속 나왔었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거의 3방, 4방 나왔어요. 유례없는 반대 매매가 연타로 나왔었는데 지금 장은 뭐 그럴 장은 아니죠. 물론 이제 신용은 워낙 많았습니다. 17조대를 훌쩍 넘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대략 1조 정도 빠지고 있는 건데 이게 20일 자료? 22일이고요. 22일 자료. 네. 그래도 아직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분들만 봐도. 앞으로 이렇게 내일 한 번 정도만 더 빠지면 아마 반대 매매가 나올 물량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틀, 3일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제 그 부족분 채우지도 못하고 이제 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이번 주말 정도 되면은 그때가 보통 저점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2번 연속 나오면 그게 보통 저점이고 이번 장은 4번 연속, 3번 연속 나올 장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한번 감안하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럴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곳곳에서 현금 보유 확보, 현금 확보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현금 보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현금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이빨을 꽉 깨물어야 되는 장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현금을 잘 이빨을 물고 잘 조정해야 되는 장 같습니다. 있는 현금을 잘 쓰셔야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내 마음과 반대되게 포지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마음이 험악해질수록 용기를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하는 그리고 절대 패닉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점 그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달에도 눈 감고 지나간 사람 어디 여행 갔다 온 사람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근데 뭐 신용이나 이런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용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시간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무기입니다. 오히려 법인 투자자들이나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은 시간대별로 쫓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오히려 개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내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그다음 내 기업이 도산할 기업이 아니라면 시간을 좀 무시하고 지내는 개인들만의 특유의 그 강점을 한번 살려보시는 투자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장 컸던 뉴스가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배당이랑 지배구조 개편 요 기대감 때문에 삼성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네. 증여대상 지분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 삼성물산 2.9%에서 시장 가치가 총 18조 원 정도. 네네. 오늘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났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증여세가 한 11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저희 국세청에서 이제 19년도, 18년도, 17년도 이 매년 상속세가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발생한 증여세 11조 원이면 굉장히 크고요. 뭐 연납해서 납부를 나눠서 하더라도 굉장히 큰 비중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속세 재원이 필요하겠죠. 재원을 마련할 방법으로 일단 배당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 SDS에 대한 이제 배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총수 일가가 2019년에 총 배당 소득이 7,200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배당 소득만 가지고 이걸 조금 높이다고 하더라도 이 상속세를 전부 다 마련하기에는 부족할 거고요.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데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하기로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 일가와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20.9%인데요. 네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은 15%까지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5% 정도는 의결권을 행사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1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해서 상속세를 마련을 하더라도 뭐 의결권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그냥 내피셜 어차피 이거 답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소득 가지고는 삼성전자를 팔 수 있다. 삼성전자 지분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팔 것 같아요. 담보대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안 팔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통해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담보대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안 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팔기에는 지금 주가가 결코 높은 주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건 높으면 팔 수 있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 모든 업황이 다 좋았어.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너무 좋아서 주가가 너무 높아. 그러면 대주주니까 그거 알겠죠. 이 가격, 이 실적은 너무 높은 실적이다. 뭐 그럼 팔 수도 있는데 안 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삼성전자는 안 판다 한 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저의 내피셜.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삼성그룹의 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업법 개정안,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에서 자산총액 3%에 해당하는 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이상은 이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란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쵸. 시가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기준을 현재 장부가로 장부가로 평가에서는 그 매입한 가격이 장부가니까 지분이 3%가 안 넘죠. 근데 현가로 하면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거 한번 조금 고려 한번 해주세요. 그 보험회사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벤처 투자를 잘했어, 아니면 엔젤 투자를 잘하거나 아니면 초기 투자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래서 완전 대박 났어. 뭐 50배, 100배가 났어. 그거가 힘들다는 거죠, 앞으로. 그죠? 시가평가로 3% 넘어가면 무조건 팔아제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 물론 이제 그 삼성생명의 엄청난 자산을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 어디 거의 있겠느냐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낸 분들은 그냥 20-30% 수익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의 슈퍼스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슈퍼스타들이 뭐 10배, 20배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조금 고려도 필요한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지 방향성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17.3%로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개편이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고요. 삼성물산이 한 13.5%, 장중에는 20%까지도 올랐었는데 네,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삼성생명, 삼성 SDS는 4%, 5.5%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거의 다 전멸하는 시장이었는데 삼성 주식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제위원회에서 여기에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불공정 수입 조사국이라고 있는데 이 대웅제약의 이 나보타를 영구 수입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제위원회 다음 달 조사 결과가 최종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산하 기관인 불공정 수입 조사국에서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이제 기존 예비 판결을 지지를 했습니다. 사실 독립기관이거든요. ITC와 다르게. 하지만 이제 ITC가 최종 판결을 할 때는 이 산하 기관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엘러건과 그 메디톡스가 약간 한 팀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그냥 미국에서는 저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긴 할 것 같은데 참 너무 싸우네요. 그렇죠. 그 내용은 아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전 직원이 균주와 그 제작 그 뭐랄까 설계 제작 그 내용을 가지고 넘어갔다는 거죠.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 균주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는 거죠. 예비 판정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대웅제약에서는 한번 재심을 요구했고 지금 재심 과정 중에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10년 동안 금지였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운 의견에 따르면 영구 금지로 바뀌면서 오늘 메디톡스는 7% 올랐고요. 대웅제약은 8%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드디어 3분기 실적 발표를 장중에 했습니다. 한 2시 정도쯤에 나왔는데요. 모두가 사실 예상을 했었죠. 3분기에는 이제 영업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적자를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뭐 다 이게 삼성, 현대가 올랐으니까 나머지는 얼마나 참혹했을까.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참혹한 날이었어요. 예정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였었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3분기의 매출은 27조 6천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3,138억 원, 순손실이 1,800억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는데요. 이제 SUV나 제네시스 판매 확대, 인센티브 하락 이게 영향을 이거는 미쳤습니다. 굉장히 큰 건이에요. 사실 인센티브 하락했다라는 게 이제 1번 차보다도 인센티브 적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국에서는 정말 욕 많이 먹잖아요. 자동차 매니아들한테 현대차 얼마나 욕 먹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수입차 값을 넘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해외에서는 품질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새 차를 한번 타봤는데 제가 새 차를 샀다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내가 투자를 하지. 승용차 중에 제일 큰 차를 한번 타봤는데 정말 조용하고 차가 좋더라고요. 잘 만들어 그 실력이 옛날보다 정말 많이 늘었구나. 물론 이제 새 차는 항상 좋았지. 한 5년 10년 지났을 때도 좋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가 인식한 충당금이 2조 1,350억이었는데요. 이거 설정을 안 했다면 아마 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기아차도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952억 흑자 나왔습니다. 기아차는. 순이익은 1,330억 흑자 나왔고요. 기아차는 충당금을 1조 2,600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적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좋았을 때 왕창 충당금 싼 거야. 좋게 나올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S, 모델 X 이 두 가지 모델이 리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충격 흡수 장치인 이 서스펜션 결함을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부터 17년 정도까지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이었고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이 기관에서 문제 차량들의 좌우 서스펜션의 앞뒤 링크를 무상 교체하라고 명령을 했고요. 테슬라 측에서는 뭐 여기에 불복해서 뭐 행정 소송하고 이러면은 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요거를 자발적 리콜을 하겠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문제 없었던 건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테슬라 측에서 밝힌 원인은 중국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몰았다. 험한 도로에서 차량을 거칠게 몰아서 고장이 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로서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근데 물론 도로는 더럽겠지. 네. 근데 미국 도로도 더러워. 가보면 구멍 뻥뻥 뚫려 있어요. 네, SOC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 뻥뻥 뚫려 있는데 한국 도로나 일본 도로가 진짜 좋지. 도로는 한국, 일본이 짱이야. 근데 좋은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은 후지니까 이게 자동차적인 상황에서의 완성도는 떨어진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차는 자동차로 이해하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전기전자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테슬라와 LG 화학 간의 그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한참 드렸습니다. 테슬라의 FSD의 미래와 그리고 LG화학이 4680 배터리를 원통형 배터리를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15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오전 취향방송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충격이 있긴 있었죠. 있긴 있은 정도가 아니고 근데 우리라도 멘탈을 잘 잡아야 돼. 그쵸. 이럴 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전문가들도 마지막 순간 멘탈이 흔들려요. 초고수 있어. 초고수. 무림의 초고수 같은 애들 있잖아. 여기가 보면은 도제식으로 다 이렇게 쌌는데요. 이게 무술세계하고 비슷해. 가다 보면 이제 완전 초고수들이 나오는데 초고수들은 이럴 때 아주 신나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그러네요. 제가 먼저 초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신난다. 근데 현금을 너무 빨리 썼어. 신나 이래야 되는데 현금을 너무 빨리 썼어. 괴롭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웃어야죠. 네. 눈 딱 감으면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네, 반대매매 빨리 나와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다행히 지난달에는 이제 반대매매가 막 쏟아지기 전에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반등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반대매매 나오라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그걸 바라기보다도 그게 있으면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인들의 장점 계속 말씀드리면 개인들의 장점은 시간이 내 편이다. 이거를 꼭 지키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흔들리는 분들 보이죠? 네,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죠? 네, 흔들리는 분 많이 보여요. 모두가 흔들릴 때, 모두가 아니어할 때 우리는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장을. 네. 그렇죠? 네, 시장이 흔들리지 맙시다. 까일 거 뭐 시장 그놈 뭐 까무는 거지 맨날 뭐. 그렇죠? 네. 그런 자세 여러분 꼭 담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멘탈 관리 각자 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요. 끝나고 음악 듣자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